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주부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겪은 정말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얼마 전 같은 단지에 사는 동네 엄마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 학교와 놀이터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고 무난하게 지내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가 다가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했어. 아직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집들이 겸해서 다 같이 놀러와.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와. 저는 흔쾌히 그래, 축하해. 기대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들이라 하면 보통은 음식을 어느 정도 차려놓고 손님은 작은 선물이나 떡, 케이크, 과일 등을 준비해서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날이 다가오자 저도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손에 뭔가씩 들고 왔습니다. 반찬이나 빵, 와인 같은 걸요. 집에 들어서니 인테리어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와, 집 좋다, 가구 배치 잘했다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분위기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음식은 어떤 걸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음식이 차려졌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샐러드, 각종 나물까지 제법 푸짐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국물 요리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들 와, 대단하다.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 정말 고생 많았겠다 하며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정성이 참 대단하네. 이런 게 집들이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식탁에 앉아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솔직히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 얘기, 학원 얘기, 남편 얘기까지 별 얘기를 다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집들이 참 잘 왔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차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주인인 그 엄마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 음식 준비하느라 재료비가 꽤 들었어. 그래서 우리 그냥 1인당 얼마씩만 정산하면 될 것 같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들이에 손님을 불러놓고 준비한 음식값을 정산하자고 한다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엄마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듯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주인은 태연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며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었거든. 다 같이 나누면 부담도 덜하지 않겠어? 라며 당연하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집들이라는 게 손님을 초대해 대접하는 자리 아닌가? 우리가 선물도 챙겨왔는데 왜 또 음식값을 나눠내야 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미 휴대폰을 꺼내 송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 결국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엄마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 엄마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당황했지? 집들이라면서 우리한테 정산을 요구할 줄은 몰랐어. 그냥 차 한 잔만 대접했어도 기분 좋았을 텐데 선물까지 챙겨왔는데 결국 돈까지 내고 오니 너무 허무하다.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속으로는 앞으로 저 엄마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들이의 의미는 음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인데 정작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재밌는 일이네. 그냥 웃어넘겨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씁쓸했는지 설명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집들이는 대접하는 자리인데 돈까지 받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 혼자 예민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그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전처럼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집들이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단톡방의 주인공인 그 엄마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집들이 음식 괜찮았지? 솔직히 혼자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정산해서 다 같이 부담하니까 나도 부담이 덜하더라.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본인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그 글을 보고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맛있었어, 수고 많았다라며 칭찬 댓글이 줄줄 달렸을 텐데 이번엔 다들 읽고도 대답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며칠 뒤 또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가기 싫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차분하고 말을 아끼던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집들이 때 솔직히 좀 당황했어. 우리가 집들이 선물도 준비해 갔는데 나중에 음식값까지 정산하자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 그냥 차만 마시자고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모두가 속으로 공감했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을 그 엄마가 대신 짚은 거였죠. 저는 속으로 드디어 누군가 얘기했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엄마는 얼굴이 굳더니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공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 혼자 다 부담하면 힘들잖아. 요즘은 더치페이도 흔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배려였는데 그 엄마는 끝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톡방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 약속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그 엄마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심에 서서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엄마가 또다시 우리 집에 놀러와서 배달음식 시켜 먹자. 정산하면 되니까 부담 없지 않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며칠 뒤 그 엄마가 결국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가 된 것 같네. 당분간 모임은 빠질게. 그 메시지를 보고 솔직히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돈을 내야 했던 불편한 상황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한편으론 수년간 이어온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씁쓸했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집들이는 음식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김밥 한 줄을 내놓더라도 내가 직접 준비했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고맙습니다. 혹은 정말 준비가 어렵다면 차만 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손님을 불러 음식을 대접한 뒤 이제 정산하자고 하면 손님은 대접받았다는 느낌보다 장사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군요. 지금은 그 엄마와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인사 정도는 하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진 않아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집들이에 갔다가 오히려 돈을 내고 온 경우 또는 대접받으러 갔다가 불편함만 안고 돌아온 경우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없으면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